안녕하세요. 크래프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올까요? 여기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기보다는 지금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제 생각과 저의 전략을 그냥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각자 알아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죠. 그 전에 최근에 어찌됐건 비트마인 아시죠? 이더리움을 현재 330만 개 이상 들고 있거든요. 지금 2.7%다, 이제 2.8%다 하는데 총 공급량의 5%를 가져가겠다.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11월 1일 한 420억 원 이더리움 샀고요. 10월 31일 2,430억, 10월 29일 이더리움 2,000억, 같은 날 1,400억을 계속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도 3.2억 달러면요. 4,000억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비트마인 또 한 2천 몇백억 이상 샀고요. 또 3천 몇백억. 이더리움을 사도 10월 중순에는 그냥 일주일에 20만 개를 쓱 샀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시즌 종료가 된다면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시즌 종료란 얘기 이제 하락장 온다는 얘기고, 하락장은 보통 4년 사이클에 의하면 1년 하락, 조정 거의 2년, 3년 총 한 3, 4년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일찍 돈을 땡겨다가 미리 살까요? 하락장이 그렇게 길면? 저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비트마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과거의 스트래터지 생각이 강하게 납니다. 2020년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해서 22년, 23년 조롱을 거치고 지금은 곧 있으면 제가 볼 때는 S&P 500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진에 보이시는 피터 틸, 데이비드 삭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죠. 그 중에서도 이 피터 틸, 이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1기의 인사, 그 뒷단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가거든요. 피터 틸이요, 현재 비트마인의, 그러니까 기관을 제외했을 때 개인 주주로서 지금 최대 주주인 거 혹시 아십니까? 주식의 무려 9.1%를 들고 있습니다. 톰 리다, 돈나무 언니다, 이분보다 피터 틸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고 있는 게, 이것도 연막전일까요? 속임수일까요? 그 다음 주자가 있겠죠. 이더리움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샤플링크 역시도 10월 27일 8천만 달러 이상을 샀고요. 10월 21일 19,271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도 7,650만 달러. 상대적으로 비트마인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이제 부족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비트마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 단위로 산다는 게, 이게 사실 이해는 솔직히 저는 안 돼요. 근데 뒷단에 대주주들이 있어서 거기서 돈을 지금 채워서 사겠죠. 조셉 루비는 아시다시피 컨센시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샤플링크 그 게이밍 업체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그 2위 기업의 최대 개인 주주입니다. 대략 3.5%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요것도 연막전 속임수가 될 수 있을까요? USDC,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 헤더에도 너무 찍고 있어요. 11월 1일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500억 됩니다. 3,500억 11월 1일 하루에 지금 두 번을 찍었네요. 10월 30일도 두 번씩 3,500억, 3,500억, 7,000억씩 찍습니다. 이때는 10월 27일은 심지어 1시간 동안에 7.5억 달러면요. 그냥 1시간에 1조 원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500억, 3,500억, 3,500억. 이게 좀 다 같은 날 찍고 있네요. 10월 15일에도 계속 찍었고요. 13일,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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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7일. 10월 7일, 10월 7일, 10월 4일, 10월 4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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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한 달간 솔라나에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USDC를 한 달 1조 원을 찍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수치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10월 달만 지금 얼핏 가져온 겁니다. 10월 달, 9월 말. 말도 안 되게 USDC를 찍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요. USDT와 USDC 최소로 잡았을 때
40조 원을 찍었습니다. 아주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40조 원 어디 갔습니까? 이게 있으면 코인 시장으로 간다면서요. 그럼 코인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기분이 안 좋을까요? 물론 테더 같은 경우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실생활 결제 이거 씁니다. 근데요. USDC, USDT가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좀 선진국에서는 실생활 결제 이거 쓰는 국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실생활에서 선진국은 거의 이제 안 쓰고 이거는 이제 프로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고 팔고 뭐 파생 상품 많잖아요.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이거 매매하고 결제하고 정산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편리해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올해 40조 원 최소라면서요. 근데 왜 가격은 이럴까요? 이제 괄호 열고 닫고가 있겠죠. 기본적인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살 것이고 누군가는 팔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매수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매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누군가 USDT, USDC를 통해서 코인을 샀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산 코인보다 판 코인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으면 가격은 떨어졌을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이제 11월이 됐죠. 1년 전 11월 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 주요 코인의 제가 가격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58% 올라가 있고요. 이더리움 플러스 53, XRP가 좀 많이 올라 있네요. 387% 올라 있습니다. BNB 코인 89%, 솔라나는 조금 저조하네요. 12%, 도지코인 17%, 트론이 76%, 에이다 70%, 체인링크 53%, 하이프 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0% 올라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55%, 스위코인 이제 18%, 다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네요. 헤데라 코인도 337%, 꽤 많이 올라 있죠. 아발란체 마이너스 26%, 아발란체는 좀 저조하네요. 시바이누 마이너스 43%입니다. 24년도 11월 1일 대비해서 25년 11월 1일 많이 올랐네요. 아까 떨어졌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그것도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까? 저도 이거 궁금해서 정말 한번 끝까지 저는 한번 파보는 거거든요. 제가 내린 어떤 그 결론입니다. 이게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11월 4일 이후에 들어온 거 아니야? 11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11월 4일부터 12월 초까지 막 그냥 알트코인 날아갔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 밑에 4년 전, 3년 전 혹은 뭐 어떤 분들은 5년 전, 7년 전에 마이너스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랬을 확률이 전 높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소개해드렸던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라지캡 위주겠죠. 좀 큰 코인이었어요. 큰 코인들을 제때 샀다면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코인이 아니고 혹시 작은 코인을 많이 사신 걸까? 타이밍이 특히 이제 그냥 꾸준히 하락장에 뭐 언제 오를지 모르는 막 이제 욕하고 떠날 그때 사셨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쉽지 않은데 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작은 코인을 비싸게 샀을 확률이 높겠다. 특히 미드캡 또 로우캡들 작은 코인들이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장이 맞거든요. 이건 잘 아시죠? 10월 10일 선물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개인은 저는 거의 100% 청산이 됐다고 봐요. 98%가 적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제 당연한 거고 현물도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보통 이렇게 뭐 V자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또 나오면 아 맞아 바이 더 딥을 해야지 뭐 그때 내가 했어야 껄껄거린데 이게 반등이 잘 안 와요. 특히 알트코인일수록.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겠냐, 확신이 줄어드는 게 아니겠냐라 보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고래들이요 비트코인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많이 팔고 있어요. 막 1000개 단위로 팝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자산 자체의 문제일까요? 지금 비트코인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도지코인 얘네들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형적인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평소 대비해서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걸까요? 조작이 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건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뭐 자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 거죠. 1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핵심 홀더들이 현재 1368만 개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다 합쳐봤자 2100만 개거든요. 심지어 분실한 것까지 합쳐도 2100만 개입니다. 1368만 개, 총 공급량의 68% 이상을 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저는 기관들이 쪼개놓은 것도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어찌됐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 실제 11만 비트코인을 전고점 찍을 때까지 샀지만 그 이후로 23,200개를 팔았다. 얘기 드렸죠. 고래 12년 된 고래가요. 그냥 혼자서 비트코인 뭐 5,000개, 6,000개, 7,000개씩 그냥 시원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래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오래 팔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자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형적인 손바뀜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시적인 문제일까요? 이 조정이 앞으로도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뒤에서 제 생각을 얘기 드립니다. 반면에 이런 분석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는 사람들 규모가 좀 늘었네. 총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있네. 지금 현물로 누군가 사고 있네. 이는 전문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 수준을 좋은 진입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라고 있습니다. 김서준 대표님이랑 있는데요. 저랑은 조금 엇갈려서 제가 이제 직접 뭐 뵙지는 못했던 분입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암호화폐 사이클은 끝났다. 초기 사이클은 기계적으로 나왔었다. 비트코인의 반갑기는 한때 실질적인 수요가 많지 않았었죠. 뭐 ETF도 없었고 뭐 기관도 없었고 그때 공급 쇼크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의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전 여기 동일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 시총도 작았고 그 이제 물 욕조에다 받아놓은 물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꼭지를 절반으로 잠그면 가격이 요동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총이 예전 제가 했을 때 뭐 1 빌리언, 2 빌리언 하던 2015년이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2 트릴리언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하는 게 수도꼭지가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욕조 큰데 받아놓고 수도꼭지 똑똑똑 떨어지는 게 똑똑 떨어지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를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어쨌든 보시죠. 현 시점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것은 유기적인 수요, 즉 개인 투자자 및 기관의 유입, ETF, 토큰화, 심층적인 금융의 통합, 뭐 이제 비트이더 대출도 받는다고 하죠. 최근의 하락세는 사이클의 리셋이 아니다. 4년 주기에 의해서 지금 하락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본이 금과 기술주로 이동하는 것뿐이다. 그 이면에는 코인에 대한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 인프라, 유동성, 참여 모두 증가하고 있다.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가 된다? 토큰화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그러니까 비주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밌는 얘기합니다. 소음이 사라지는 동안 온체인에서 창출되는 수익, 실제 현금 흐름에 추적하라.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온체인, 블록체인 사용료가요. 1년에 2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멈출까요? 다음 사이클이 이미
복리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다. 전 이분을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분의 언어를 보면요. 바로 사실은 이건 직감의 영역이라 설명은 좀 어려운데 even visionary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visionary니까 선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핀테크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백 명 이상의 visionary, 그러니까 그때 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억만장자분들을 우리가 사실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런 분들과 사업도 이제 했었고 초청해서 연사다 전시업체로 이렇게 한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때 19세의 비탈릭 부터린이었고요. 창펑차오는 그때 바이낸스의 대표가 아니라 OK 코인이라고 하는 중국계 거래소의 CTO로 왔었습니다. 로저 베르는 아시죠? 폼리도 이렇게까지 유명하시진 않으셨는데 어찌됐건 아더 헤이즈도 14년도에 한국에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의 말과 태도는요. 사실 일반인들과 좀 달라요. 무조건 이분들 다 좋다는 아니에요. 근데 전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봤던 특징들이 있어요. 비저네리들이요. 엄청난 욕을 먹어요. 처참히 짓밟히고 조롱을 받고 이제 끝났다. 이제 퇴물이다.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전 옆에서 보니까 좀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이 약간 그런 시즌이 아니냐 저는 보는 거예요. 선견자들, 비저너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모든 게 토큰화 될 것이다. 지금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저거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나오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분들의 핵심이 있어요. 맨날 하는 말의 공통적인 특징이 본질만 봐라.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라 하면 소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소음이 뭐냐면요. 금리 12월 달에 인하 안 한다던데? 그럼 이제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관세? 이거 1년 유예했지만 여전히 뇌가는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또 폭락 오겠네? 셧다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셧다운이 1년을 갈 수는 없죠. 지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전쟁? 클래리티 법? 이거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니야? ETF 나와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게 다 소음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뭡니까? 전 세계 중앙 정부들은 돈을 찍을 수밖에 없고 우량 코인입니다. 이것들은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거를 이제 의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 믿음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최악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게 아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즌 종료라니까요. 시장 지금 조작됐고 사기가 판을 치고 이거 끝났다고요. 일단 저는 코인 방송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웬만하면 코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를 하신다. 굳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 없어요. 그냥 오래 묵히시면 됩니다. 큰 성공 투자자는 2%가 될까 말까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그냥 몸에 안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 자, 이런 얘기 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건 저는 이런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대부분 원칙이 아예 없으세요. 그냥 원칙이 지켜야 될 원칙이 없고 있어도 금방 이제 휩쓸려 가시더라고요. 지키지를 못해요. 이것을 끝까지 그냥 누가 뭐라고 내 그냥 머리를 그냥 빗자루로 내리쳐도 난 그냥 내 갈 길 가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2%라 했지 제가 이걸 세본 건 아닙니다. 이런 거겠죠. 지금부터 3년 하락장의 시작이다. 어떻게 하실 거냐? 전 저한테 그대로 한번 질문을 똑같이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진 않아요. 왜? 지금부터 3년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는 건요.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세상의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 똑같다고 봐요. 전 트럼프 대통령, 피터 틸이 전 바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지금 왕 비둘기 지금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연말에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연준 의장 이제 다음 후보자가 되겠죠.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 있죠. 근데 하락장이 시작이라고요?
저는 트럼프나 피터 틸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고 봐요. 어찌됐건 하락장이 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향후 2029년, 30년까지 우량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락장 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코인 다 실은 1년 전 대비 많이 올라 있거든요. 유독 떨어져 있는 코인 딱 2개 제가 얘기 드렸죠. 아발란체와 시바이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산 코인이 아발란체와 시바이누예요.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와 아발란체보다 훨씬 더 저는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도지코인이 훨씬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제 모든 인생을 걸었다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끝나긴 끝납니까? 이거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알트코인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드리려고요. 그냥 사실까봐. 그럼 큰일 나거든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고인물 투자자들 최근에 많이 떠났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들마저 지금 떠날 만큼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싱어게인 뭐 이런 거 지금 경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탑 10이다, 뭐 탑 7이다, 탑 3다 우승자인데요. 제가 볼 때는 탑 한 20 이상 넘어가면 다 실력이 출중한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의 컨디션 아니면 그 뭐 심사위원회 선호도 이런 것에 따라서 결승을 실력자라고 해서 다 결승을 가냐? 안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도 끝까지 우승하는 사람 결국 한 명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실력자도 탈락한다고요. 고인물들도 막 거의 욕하면서 떠나가신 분들 지금 많아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힘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투자에 실은 정답이 없죠. 본인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락장이 시작이야. 나 이거 돈 다 잃으면 어떡해? 이거 정말 끝난 거 아니야? 이 코인 끝난 코인 아니야? 저는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독대하셔야 된다고 봐요. 질문에 스스로 아주 솔직하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잘못이 보입니다. 내 잘못, 내 원칙을 안 지켰던 거, 내 탐욕. 저도 그랬거든요. 그것을 꾸준히 솔직하게 답을 하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저는 인정하는 게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공포, 손실, 이거 이제 극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